불법은 대상이래. 오 마이 갓. 자, 보면은, 자, 우리 보이는, 우리 애시곤. 써있죠? SVP. 프로덕트 SVP죠. 열심히 이제, 그, 리플사의 솔루션들을 고객한테 적용하는데 여념이 없는 양반인데요. 매우 바쁘다고 여러 번 징징댔죠. 자기 되게 바쁘다고 징징댔고. 최근에 그 리플사 보시면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린 요 그림 있죠? 바로 한번 클릭하죠. 이 머큐리 FX를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리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단계는 그 리플렛 멤버들, 바로 은행이라던가 또는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 코인원이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에는 리안리안페이가 있겠고, 그리고 그 밖에도 뭐 머니그램이라던가 파일럿 테스트 중이죠. 엑스라피드, 여기랑 머큐리 FX, 각가지 여러 개의 리플렛에 참여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잠시만 물 좀 마실게요. 이런 친구들이 1단계 때는 XRP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거기서 XRP를 잠깐 샀다가 그리고 송금, 돈을 페이먼트를 보내려는 곳 있죠. 그쪽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XRP를 옮겨놓고 잽싸게 법정화폐, 그쪽 해당국의 법정화폐로 팔아서 잠깐만 보유했다가 금세 팔아버리고 법정화폐를 바꿔갖고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실제적인 머니를 세르먼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그런 페이먼트들을 리얼타임으로 만들고요. 오늘날의 페이먼트는 아직도 리얼타임이 아닙니다. 그 얘는 거기서 찾아볼 수 있죠. 바로 여러분들도 아시는 스위프트 GPI. 이거 개선 많이 됐다고 굉장히 홍보 열심히 하죠. 하지만 30분이나 걸려요. 여전히 느립니다. 심지어는 30분 늘어나는 게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30분 이내에 페이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홍보했는데 그거는 한 100개가 있으면 50개만 그렇고 나머지 50개는 30분을 넘어갑니다. 여전히 며칠을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아마도 추정컨대 아프리카나 이런 데 잘 안 돼 있는 금융 시스템 인프라가 잘 안 돼 있는 그쪽이 해당이 되겠죠.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페이먼트를 더 개선을 해서 이미 리플사의 리플렛은 리얼타임이죠. 엑스커런트는. 그러니까 뭐 스위프트가 직접 하던 아니면 리플사가 페이먼트 점유율을 높여서 이제 모든 페이먼트들을 리얼타임으로 만들든 어쨌든 간에 오늘날의 페이먼트가 더 개선이 돼서 리얼타임이 됐을 때 당연히 그에 따라서 세르먼트 시장도 이제 리얼타임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지금보다. 물론 지금도 있지만 모든 페이먼트들이 리얼타임으로 되면 당연히 눈은 자연스럽게 세르먼트 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비유로 몇 번 그 설명을 드렸죠. 그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거. 옛날에는 인터넷도 발달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화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없었죠. 심지어 그때는. 다들 백화점에 가든지 직접 매장을 갔지만은 오늘날의 인터넷이란 인프라가 이제 되게 대중화된 상황에서는 이제 인터넷 그리고 인터넷 쓰는 단말기들은 우리가 항상 24시간 지니는 스마트폰이라던가 아니면 PC, 노트북들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는 쇼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실시간 쇼핑이 되고 나서 뒤따라온 수요가 뭐였죠? 바로 여러분들도 아시는 쿠팡맨, 로켓 배송. 그죠? 택배가 옛날에는 주문한다고 바로 다음날에 오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주문한 마이크도 내일 저녁에 바로 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요가 옮겨졌고 거기에 따라 기업들이 그 고객들의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뛰어들었죠. 비즈니스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택배 시장이 다음날, 물류 시장이라고 해야겠죠.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다음날에 바로 이 길에 배송될 수 있도록 그런 물류 시장이 또 발달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비유드린 것처럼 세르먼트 역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어질 건데 그렇게 돼서 이제 리얼타임 세틀먼트를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있는 XRP, 바로 이 XRP라는 네이티브 에셋을 통해서 세틀먼트 시장을 장악하면 XRP가 브릿지를 되는 거죠. 모든 자산에 대해. 법정화폐뿐만이 아니라 지금 꿈꾸고 있는 건 모든 암호화폐, 그리고 그 밖에 중앙은행에서 발행한다는 CDBC, 바로 센트럴 디지털
맞나요? B가? 잠깐만요. CDBC. 네, 뱅크 코인이죠. 그래서 그런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코인이라던가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SBI에서도 발행한 X코인이란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디지털 가상화폐까지도 모두 통망라에서 중간에서 XRP가 브릿지를 하겠다는 거죠. 그 모든 거를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리얼타임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양을 자리 잡게 돼서 많은 가치들을 XRP가 이동하게 되면 바로 1단계 완성입니다. 페이지 1이라고 할게요. 이거 영어 단어밖에 안 써줘요. 영문자밖에. 한글이 안 돼요. 컴플릿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림이 완성이 되면 1단계 컴플릿이에요. 페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눌 건 페이지 2단계인데 이 질문을 많이 주셔서 오늘 여기에 대해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2단계 가는 건 뭐냐면은 XRP를 직접 홀딩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엔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 컨디션. 조건이에요. 컨디션 두 가지가 필요한데 1번은 바로 뭐죠? 바로 XRP 홀딩 코스트가 낮아야 돼요. 이거 그냥 메모장에 쓸게요. 영문자밖에 안 되니까 답답하네요, 저도. 자,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까지 쓸게요. XRP를 직접 보유. 제가 굉장히 실수한 게 있는데 이거 지우고 했어야 되는데 네, 굉장히 실수를 했네요. 좀 불편하셨겠네요.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예, 지금 눈치챘습니다. 눈치가 느렸어. 자,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XRP를 직접 보유하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뭐죠? 방금 얘기했듯이 XRP 보유 비용이 낮아져야 됩니다. 이 중에 핵심은 바로 그거였죠. 우리가 바로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볼라틸리티. 요게 낮아져야 됩니다. 이거는 1단계가 완성되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명백하게도 1단계가 비즈니스 1단계가 완성됐다는 거는 이미 XRP를 통한 가치 이동 볼륨이 어마어마해졌다는 거예요. 볼륨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볼륨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는 마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리퀴디티가 굉장히 풍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거래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거래를 위해 뛰어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이제 현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보는 매수, 매도 주문 있잖아요. 매수와 매도 주문. 그게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곧 뭐와 연결할 수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더북이 굉장히 두껍다는 거는 여러분들 그만큼 가격의 시장의 프라이스를 움직이려면 그만큼 돈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림을 까고 설명을 하죠. 그림을 보면서 하죠. 우리 빗소를 한번 체크를 하면서 체크 겸 약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더북이 두껍다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오더북이 두껍다는 건 이 가격, 시장 가격을 형성되어 있는 시장 가격을 움직이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보세요. 가격을 내리고 싶으면 여기서 파란색 끼고 이거 다 뚫고 내려가면 되겠죠. 쭉쭉쭉 아래 가격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요 벽들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변수는 제거할게요. 변수는 뭐냐면은 이거를 얘네들 여기 걸어놓은 사람들이 뺄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근데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개개인들, 여기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게 움직이는 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건 예측이 불가능해요. 예측 불가능 부분은 이거는 배제를 하겠습니다. 배제를 하고 이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벽을 뚫고 내려가야지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가격 올릴 때는 이 벽들을 하나씩 뚫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갖고. 근데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볼륨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는 거래가 많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즉 리퀴디티가 풍부하다는 얘기고 유동성이 그 얘기는 시장에 참여자가 많고 이 오더북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 이게 두꺼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 가격을 뚫어내려면 스프레드도 좁아져 있을 거예요. 거래가 많아지면 여기로 벽이 붙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격을 내리고 싶든 올리고 싶든 그만큼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와 같냐면은 이것과 비슷해요. 낮아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오늘날의 암호화폐 시장처럼 그런 식으로 막 가격을 마음대로 주락내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자금력을 갖고 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오늘날 암호화폐 시장의 그런 투기 자본 수준 갖고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 명백한 수치를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리플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건데요. 어마어마해요. 페이먼트 시장은. 보면은 여기 이런 거를 단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인데, 자, 비즈니스로 보내는 샌딩 무어. 여기 보이시죠? 트릴리온이 넘어요. 애뉴얼리, 연간입니다. 그리고 페이먼트를 총망라한 게 아니에요. 크로스보드예요. 해외 송금 페이먼트만 했을 때 연간 이 트릴리온이란 단위가 조 단위거든요. 지금 155조 달러예요. 155조 달러 심지어. 이거 365로 나누면 대충 한 0.5조 달러가 되니까 그 정도 되겠죠? 그거보다 좀 더 안 되거나 되거나 하는데 뭐 0.5조라고 이제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5천억 달러란 얘기죠. 그럼 하루당 5천억 달러인데 어마어마한 볼륨입니다. 이거 볼까요? 오늘 코인마켓과 비교를 해볼까요? 방금 5천억 달러죠? 하루당. 저거를 만약에 리플사가 XRP 세르먼트로 다 갖고 간다고 하면은 뭐 다 갖고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죠. 오늘날의 암호화폐 시장 이 코인마켓 갭에 의하면 오늘날의 지금 볼륨이요. 24시간 볼륨 여기 나와있죠. 여기 100만, 1000만, 억, 10, 100. 14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근데 리플사가 해외 송금 시장에 있는 페이먼트들을 다 가져간다고 하면 스탠다드 차티드 기준이에요. 아까 얘기한 거 155조 달러죠. 연간. 근데 365를 대충 나누면 한 0.5조 달러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5천억 달러와도 비슷한 단위죠. 비교가 됩니까? 5천억 달러, 140억 달러? 심지어 이거의 한 4분의 1만 가져간다고 예상을 해봅시다. 그럼 1000, 200, 50, 1250억 달러, 4분의 1만 가져가도 XRP 브릿지로. 이거랑 비교가 돼요? 오늘날의 이 볼륨, 암호화폐 시장 볼륨 다 합쳐봤자 이거 10분의 1 수준이에요. 4분의 1만 가져가도. 가격을 마음대로 막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쉬울까요? 절대 힘들 겁니다. 이때가 되면 어느 정도 가격 안정성을 갖추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만 봐도.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비즈니스 1단계가 완성되었다는 거는 아까 같이 볼륨이 어마어마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낮아진 상태로 봐야 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 얘기는 가격 변동성이 낮아졌다는 거는 XRP를 직접 보유했을 때 비용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라틸리티, 바로 가격 변동성이 적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FID, 바로 금융기관이라고 하죠. 금융기관이 저런 거 XRP든 아니면 외환거래든 보면 이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선물시장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차피 선물시장을 활용하면은 본인들이 직접 뭔가 뭐 달러든, 그러니까 자국 내의 법정화폐가 아닌 외국 화폐를 가져도, 또는 XRP 같은 가격 변동성 있는 암호화폐 디지털 액셋을 가져도 선물시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가격 변동성 리스크를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1번의 조건이 만족될 수 있어요. 요게 1단계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면 자연스럽게 2단계로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되죠. 첫 번째 조건. 자, 그리고 규제 같은 것들이 받쳐줘야겠죠. 규제라고 딱 적을게요. 보면은 아직 인도 시장과 중국 시장은 된 상태예요. 금지. 거래 금지잖아요. 당연히 직접 보유하기도 힘들겠죠. 금융기관은 이제 정부의 통계를 직접적으로 받는 기관이나 다름없는데, 중국과 인도 정부가 그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를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보유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이 만족이 됩니다. 규제가 허용이 되는 상태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RP 보유 비용이 낮아져야 이걸 직접 사서 보유를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조건들이 만족되면 2단계를 진입할 수 있는데, 이 2단계에 대해서 애쉬가 좀 설명을 했어요.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트위터에다가 약간의 팁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그 백그라운드가 될 만한 지식들은 지금까지